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별의 진화를 배울 텐데, 사실 이제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입자가 생긴다, 원자가 생기는 걸 공부했죠. 어디까지? 수소하고 헬륨까지. 그 이유는 온도가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걸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더 무거운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실제로 우주 공간에는 뭐 잘 알고 있다시피 3대 1의 비율로 이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고요. 근데 보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나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 헬륨 말고 훨씬 더 무겁고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원자를 구성하는 거 보면은 이미 누누했던 거죠. 누차했던 건데,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질량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비슷하니까 질량수를 따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거운 원소라고 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으면 무거운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헬륨 외에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는 건 사실상 양성자하고 중성자끼리의 결합, 핵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핵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 더한 건데, 줄거줄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대체로 증가하니까 뭐가 된다는 거? 무거운 원소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필연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융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자는 겁니다.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당연히 양성자 많아지죠. 한번 이야기했죠? 보통 양성자 수하고 비슷한 수의 중성자 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야만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그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건데, 자,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 수소하고 헬륨 만들어질 때 온도가 몇 K였습니까? 3000K였습니까? 3000K에서 우주 탄생 과정에서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 만들려면 수소나 헬륨이 핵융합해야 되는데, 그 온도가 1000만 K나 2억 K쯤 됩니다. 3000K로는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주 탄생 과정 중에서는 온도가 이미 너무 많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수소하고 헬륨보다 무거운 걸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온도는 계속 식어가니까 핵융합을 못했겠죠. 그러다가 바로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별의 중심부 온도가 이러한 높은 온도를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시작으로 해서 뭐 해가지고 핵융합반을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 진화 과정을 공부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지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럼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별의 시작은 성운입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 뭐 수소, 헬륨 많죠? 그런 물질들이 마치 구름처럼 모여 있다고 해서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 성운 같은 경우에는 불균일하죠. 성운이 조금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작게 모여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운이 조금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뭐 하는 겁니까? 모이게 되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모인다. 이걸 우리는 중력 수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력 수축한다. 그리고요, 보통 우리가 우주가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승을 하는 거죠. 이제 핵융합 반응을 위해서 열심히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책에 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진정한 별은 아닙니다. 별의 전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시별. 왜냐하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단계는 못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중심부 질량이 증가하니까 계속 수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온도가 상승해서 아까 봤던 약 1000만 K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때 비로소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핵융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진정한 별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핵융합 반응을 해야지 진정한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이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중력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중력축을 많이 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무거운 원소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성운의 양이 좀 너무 적으면 사실 별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또는 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질량이 좀 작으면 많이 무거운 원소까지 못 만들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은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 정도 수준, 또는 뭐 한 태양의 10배 이 정도면 질량이 작은 별입니다. 그런데 뭐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태양 기준으로 한 100배쯤 된다, 또는 100배 이상이 된다, 그러면 매우 무거운 질량이 큰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질량이 작은 별은요, 원료가 부족하니까 온도를 많이 못 올립니다. 그래서 1000만 K 정도 수소 핵융합하고, 수소 핵융합하면 헬륨이 만들어지죠. 헬륨이 핵융합하면 탄소가 만들어지죠. 탄소가 핵융합하면 또 더 무거운 게 만들어지는데, 아까 탄소가 핵융합하려면 8억 K가 필요합니다. 질량이 작은 별은요, 8억 K까지는 온도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은 탄소 정도까지 만들고 일생을 마감한다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질량이 큰 별은요, 수소 시작해가지고 헬륨, 탄소, 네온, 규소 어디까지 만든다? 바로 철까지 어디서 만들어주냐면요,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줍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바로 철이기 때문입니다. 출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별의 중심에서 철까지 만들고요. 질량이 큰 별은 나중에 폭발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중심이 아니라 별이 뭐 할 때, 폭발할 때 만든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 추가로 이 질량이 작은 별은요, 조금 천천히 중력축을 해서 오랫동안 중력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명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별이 오랫동안 일생이 지속이 되는 거고요. 질량이 큰 별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으로 중력축을 빨리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둡시다. 질량이 큰 별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는 것까지 정리해 둡시다. 자, 이제 그 별의 일생을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성운 단계. 중력축하고 있죠? 왜? 좀 불균일하다 보니까 많은 곳, 질량 큰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축을 하면 더더욱 중심의 질량이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더 큰 중력축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별이 잘 만들어지려면 중력 수축을 잘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온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게 좋습니다. 온도가 조금 낮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이 물질들의 운동 에너지 너무 크니까 자꾸 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 잘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좀 낮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성운의 밀도가 좀 큰 게 좋겠죠? 질량이 큰 것이 모이기 좋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별이 잘 생성될 조건이 된다. 쉽게 말해 중력 수축을 잘 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력축을 하면 온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몇 K가 되면 약 1000만 K쯤 되면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헬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핵융합이 시작되면 진정으로 별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별의 일생 중에서 별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단계를 뭐라고 불러준다? 바로 주계열성 단계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언제요? 수소가 핵융합을 할 때가 주계열성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심에 자꾸 무거운 원소가 생기니까 중심의 질량은 자꾸 증가해서요, 이렇게 끊임없이 뭐 하겠습니까? 중력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심의 뜨거운 온도와 에너지에 의해서 이 별의 주변부는 바깥으로 뭐 하려고 하겠죠? 팽창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두 가지 힘이 공존하는 거죠?
중심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중력 수축이 있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뭐가 존재합니까? 내부 압력이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이 중력 수축과 내부 압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력의 수축이 크면 모일 거고 내부 압력이 크면 도망갈 텐데 뭐 한다? 거의 비슷한 게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별의 크기가 일정하고 두 힘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다. 그래서 별의 일상 중에 가장 안정한 상태가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별이 10년을 산다. 그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머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태양이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죠. 주계열성은 주로 무슨 색을 띠고 있다? 노란색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중력 수축이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주계열성 단계가 딱 시작되면 뭐가 시작됩니까?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니까 별이 만들어지고부터는 이 바로 핵융합 에너지가 별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그 4개의 수소 원자하고요. 핵융합해서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죠. 실제로 4개의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하면 원래 같아야 되잖아요. 질량 보존이니까. 그런데 누가 조금 더 질량이 크다? 수소 원자의 질량이 4개가 조금 더 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핵융합 반응을 하면 자꾸 총 질량이 뭐 되더라는 거죠? 결손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 도대체 감소한 질량이 감소했다는 건 뭐가 없어진 겁니까? 물질이 없어진 거죠. 바로 그 감소한 질량, 없어진 물질이 뭐를 만든다는 겁니까?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식이 나오죠. 에너지, 핵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에다가 광속,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질량과 에너지는 다른 건데 질량과 에너지를 같게 본다라는 의미로 질량과 에너지를 등가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합시다. 모든 핵반응은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수소 핵융합이 딱 끝나고 나면은 중심부에 이제 누구만 있겠습니까? 헬륨만 있겠죠. 주변에 수소만 남게 되고 이 시기가 되면 주계열성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주계열성이 끝나고요. 중심에 이제 헬륨이 있죠. 중심에 헬륨이 있는데 자, 역시나 이제 중심에 헬륨이 있고 뭐 하니까 중력 수축을 하니까 또 온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헬륨이 핵융합해서 뭘 만들어주는 겁니까? 탄소를 만들어주는 단계가 되는 거죠. 아까 분명히 수소가 핵융합할 때 주계열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헬륨이 핵융합하면 또 다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헬륨이 핵융합하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적색 거성 단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주계열성과 차이는요. 역시나 중력 수축을 할 거고요. 그 주변부에서는 누가 수소가 핵융합하고 있겠죠. 뭘 만들겠습니까? 헬륨을 만들고 있겠죠. 그러면 주변부는 뭐 하죠? 자꾸 팽창하려고 할 텐데 아까 주계열성은 그 힘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력 수축보다 뭐 하는 힘이 요 팽창하려는 힘이 뭐 한 겁니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보다 바깥으로 팽창하는 게 더 크니까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 별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별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 큰 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거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표면이 팽창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면 온도 있죠? 별에 물론 뭐 중심 온도는 올라가겠지만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왜? 별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래서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바로 적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겁니까? 적색을 띠는 매우 큰 별 해서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적색 거성 단계는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중심에 탄소가 생기고 주변에서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생기고 뭐 그 주변에는 수소가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헬륨이 탄소가 딱 되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적색 거성은 끝나는 겁니다. 이까지는 공통입니다. 질량이 크건 작건. 그리고 마찬가지 헬륨 3개가 모여서 탄소 하나를 만들면 역시나 뭐가 생긴다? 똑같습니다. 질량 결손이 생기고요. 거기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수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량이 크다. 수축해서 탄소보다 무거운 걸 만들어내는데 질량이 작으면 더 이상 핵융합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를 배우는 겁니다. 자, 질량이 태양의 0.4배에서 3배다. 그 말은 결국 질량이 어떤 별입니까? 작은 별입니다. 자, 처음부터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질량이 작은 별이라 하더라도 수소 핵융합,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주계열성 단계가 되죠. 자, 주계열성이 끝나고 나면은 헬륨 핵융합을 하는 적색 거성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적색 거성이 끝나고 나면 탄소 핵융합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힘듭니다. 왜? 온도가 그만큼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적색 거성 단계 다음에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죠. 어쨌든 중심의 질량이 크니까요. 근데 이 별을 유지할 만큼 온도도 올라가지 않고 더 이상 중력 수축해도 핵융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의 별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주변부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과 주변부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주변부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색거성 다음에 주변부는 뭘로 된다?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크기가 한껏 작아진 매우 작은 별이 남게 되겠죠? 이 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왜소하다는 의미의 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은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을 거쳐서 더 이상 뭔가를 하지 못하고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으로 중심부는 백색 외성을 마지막으로서 별의 일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수소나 헬륨이나 탄소는 언제? 바로 주변부에 있는 행성상 성운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겠죠. 다시 이제 성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량이 작은 별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계열성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하죠. 질량이 큰 별도. 그 다음에 헬륨의 핵융합하면 뭐가 되죠? 적색 거성이 되겠죠. 근데 질량이 큰 별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더 큰 초거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헬륨 핵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는 거대한 적색 거성인 초거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 만들었죠. 탄소가 또 핵융합하면 산소, 네온, 마그네슘 만들죠. 또 핵융합해서 규소, 마지막으로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거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은 이 초거성까지 올 수가 없죠. 힘이 딸리니까. 근데 이 철이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안정한 원자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한 원자는요. 사실상 핵융합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초거성이라 할지라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강조했잖아요, 쌤이. 중심에서는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중력 수축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중심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압박은 계속 가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핵융합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압박 받는 에너지, 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뭐 할 것이다? 별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초고성에서 그 힘을 못 견디고 폭발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별이 폭발하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신성이나 또는 초신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초고성 단계에서 별이 팡 폭발하면 그 순간 과량의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 에너지 덕분에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있네. 줄까요? 바로 신성이나 초신성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까지는 초고성의 중심에서, 철보다 무거운 거는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이 있네요. 초신성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또 뭐 하는 겁니까? 아까 행성상 성운처럼 이 초신성 단계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초신성 단계나 행성상 성운 단계가 있어줘야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원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폭발 후에 중심에 남아있는 별은 얼마나 밀도가 크겠습니까? 매우 밀도가 큰 중성자 별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밀도가 크고 중력이 크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매우 중력이 큰 뭘로서? 블랙홀로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전부죠. 위에 거는 질량이 작은 별의 일생, 밑에 거는 질량이 큰 별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합시다. 1번입니다. 별이 수축하면서 생성되는 무슨 에너지? 수축하면서 생성됐으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져서 핵융합하기 전까지는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가 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여기 있네요. 무거운 원자 핵을 합성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바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진정한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2번. 우주의 밀도는 균일하지 않으니까 밀도가 높은 곳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맞고요. 중력 수축을 하면 부피는 감소하죠. 수축하니까. 밀도는 증가하겠죠? 틀렸고.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면 수축하면 온도 높아지죠. 별은 일생 동안 중심에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가장 오래 일어난다. 자,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우리 이 단계를 적색 거성 단계라고 하는데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은 주계열성 단계니까 틀렸죠. 3번. 자, 줄 거 볼까요? 태양 정도의 질량.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결국 질량이 작은 별. 성운 단계에서 별이 되고 이 별은 밑에 적읍시다. 바로 주계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진정한 별이죠.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하고 끝나면 헬륨 핵융합,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적색 거성. 헬륨 핵융합에서 탄소 만들었죠? 더 이상 핵융합할 수 없으니까 행성상성운 밑에 적으세요. 주변부. 주변부는 행성상성운. 중심부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죠. 4번. 별의 탄생과 에너지원이죠. 별이 탄생하고 나면 핵융합 반응. 탄생하기 전은 중력 수축이니까 일단 성운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겠지. 왜? 그쪽으로 모여야 되니까.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상승. 틀렸네. 2번 답이고요. 별은 만들어지고 나면 핵융합. 일생 중 대부분을 주계열성. 언제? 수소 핵융합 반응. 적읍시다. 수소가 핵융합 할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 현재 태양은 뭐하고 있죠? 주계열성 단계니까 수소 핵융합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헬륨이 생성된다고 하든지 같은 말이죠. 왜? 수소가 핵융합하면 헬륨을 만드니까.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춘 별, 주계열성이 끝난 별. 그럼 내부 압력이 증가, 밖으로 밀어내죠? 별의 크기가 커지는 적색 거성. 질량이 더 크면 초거성. 질량이 큰 별이야 중력 수축 많이 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죠. 핵융합 반응이 멈춘 적색 거성. 적색 거성 끝났어. 그러면 행성상성운은 중심 핵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주변부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원소들은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량이 큰 별에서는 초신성 단계에서 우주공간으로, 질량이 작은 별은 행성상 성운 단계에서 우주공간으로 물질들이 날아간다고 했고, 블랙홀은 질량이 큰 별 단계인 초신성 후 중력이 매우 작을 때가 아니라 클 때니까 이것도 틀렸죠. 됐죠? 6번은 그냥 작은 원소부터 큰 원소로 가면 되죠? 이게 제일 먼저네, 중력 수축이. 그 다음에 주계열성, 맞죠? 그 다음에 적색 거성, 탄소 핵융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초거성까지 가는 거죠.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여기 있네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누가 생긴다? 헬륨이 생성이니까 밑에 적자. 헬륨이 생성되는 건 수소가 핵융합한다. 그럼 무슨 단계? 주계열성 단계. 됐죠? 철이 생기려면 초고성까지 가야죠. 철보다 무거운 게 생기려면 별이 폭발해야죠. 이렇게 답이 되면 되죠. 8번. 4개의 수소가 모여서 뭘 만들겠습니까? 수소 핵융합 했으니까 A는 헬륨 만들면 되죠. 이때 생긴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에다가 비제속력의 제곱. A는 헬륨이다. 최소 1000만 K다. 자, 이 반응이 끝났어. 그럼 헬륨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뭐야? 탄소 핵융합이 아니라 헬륨 핵융합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 답은 3번. 9번입니다. 가는 탄소 핵융합, 나는 헬륨 핵융합, 다는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해서 헬륨 만들고,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 만들고, 탄소 핵융합해서 마그네슘 만드는 거죠. 그럼 순서로 하면 나가 제일 먼저 주계열성. 다. 참. 그 다음 나는 적색 거성. 그 다음이 다가 초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은 탄소고 니은 헬륨이니까 기역은 니은보다 무겁죠.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 단계니까 수소 핵융합하고 있죠. 틀렸고. 순서는 다 나가. 맞네요. 답은 4번. 11번입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니까 질량이 작은 별. 그럼 적어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걸 뭐 공통인데 주계열성. 끝났어. 그러면 헬륨 핵융합 해야 되죠? 적색 거성.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주변부에 해당하는 행성상 성운. 마지막 크기가 매우 왜소한 뭡니까? 백색 외성. 뭐 크기가 작으니까 밀도는 크겠죠. 가나 과정에서 온도 상승 맞고요. 부피가 수축되니까 밀도도 상승 맞네요. 나가 수소 핵융합. 자, 별의 질량이 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진다고 했으니 나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주계열성에 머무는 시간이 수명을 결정하거든요. 다가 가장 긴 시간. 이거 틀렸네요. 뭡니까? 긴 시간이 틀린 게 아니고 나에서 가장 긴 시간 해야 맞죠. 답 4번이고요. 나와 다 단계에서 원소는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행성상 성운 단계에서 우주공간으로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12번. 성운, 별. 저 별이 주계열성이죠. 하여튼 모르겠고 행성상 성운이 보이는 걸로 봐서 질량이 작은 별의 일생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계열성이 끝났으니까 적색 거성. B는 뭡니까? 백색 외성.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이 태양 정도면 질량이 작은 별이잖아요. 철 이런 거 안 됩니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블랙홀이죠 이거? 안 됩니다. 답은 기억만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자, 별의 진화 과정인데 질량에 따라 달라지죠. 질량이 크면 블랙홀로 가고 중성자별로 가는데 질량이 작으면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으로 가죠. 달라진다. 질량이 크면 온도 높아지니까 무거운 거 생긴다. 자, 수소 핵융합 마친 별은 팽창하죠. 왜냐하면 내부압력이 더 커서. 그래서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고요. 적색 거성을 거치면 행성상 성운과
백세 외성으로 질량이 작은 별은 생을 마감하겠죠. 마지막 단계가 블랙홀이 되려면 질량이 작으면 안 되고 질량이 매우 큰 별인 경우에 가능한 거죠. 틀렸죠. 답은 5번이죠. 자, 이제 14, 5번은 질량이 큰 별이죠. 그림 볼까요? 질량이 크건 말건 이건 무슨 단계입니까? 주계열성 단계죠. 그리고 적색거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거성까지 가고 여기서 뭐까지 만들죠? 철까지 만들죠. 그리고 별이 폭발하는 단계가 뭐가 됩니까? 초신성 단계. 그리고 중성자 별이나 아니면 뭘로써? 블랙홀로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러면 초거성이나 적색거성은 수소 핵융합이 아니죠. 헬륨 이상의 핵융합이죠. A에서는 그렇죠. 초신성이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 B는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거 맞고요. 지구에서 발견된 철은 언제 방출된 거다? 바로 초신성 단계에서 방출됐다.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죠. 블랙홀은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물질이 빠져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됐죠? 16번입니다. 보니까 이제 수소핵융합해서 헬륨 생기고 이것들 쭉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반응하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 온도가 높다는 거죠. 무거운 원소일수록 여기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운동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뭐에 의존하냐면요. 결국 온도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걸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헬륨 원자핵 3개가 모이면 질량수가 12가 되면서 오케이 탄소를 만들 수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17번 바로 볼까요?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크대. 근데 보니까 뭐 초신성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한 10배 이상, 100배 이상 큰 것 같아. 그럼 뭘로 끝나야 돼? 중성자 별로 끝나든지 아니면 뭘로 끝내면 됩니까? 블랙홀로서 생을 마감하면 되죠. 가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 높아지는 거 맞고 그래야 갈수록 더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보다 다 해서 여기 철까지 철보다 무거운 거 맞잖아요. 라는 밀도가 매우 작은 천체가 아니죠. 그 무거운 게 다 모여 있는데 여기에 밀도가 매우 큰 게 바로 중성자별의 특징입니다. 나와 다해서 형성된 원소는 그렇죠.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서 태양계나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거죠. 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별의 진화에 대한 설명이다.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한다. 계속 봤죠. 질량이 크다. 폭발적으로 중류축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고 했죠. 답은 2번이네. 태양 질량이 100분의 1이면요. 아예 1000만 K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원시별은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원시라는 자체는 아직까지는 핵융합을 못했기 때문에 원시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태양의 중심으로 현재 무슨 단계? 주계열성 단계, 수소 핵융합.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의 진화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 내용만 잘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